안녕하세요. 오늘은 ABL 바이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릴리와 3조 8,072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매출보다 100배 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52주 최고가보다 67%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역대급 계약과 정반대로 가는 주가, 오늘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내용은 4가지고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1월 릴리와 3조 8,072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계약금은 585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건부 마일스톤입니다. 둘째, 그런데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67% 내려와 있습니다. 계약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셋째, 26년 상반기 매출 328억 원은 전부 릴리 계약금을 인식한 금액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오히려 57.8% 줄었습니다. 넷째, 연구개발비는 매출의 1.5배에 이릅니다. 26년 상반기에만 488억 원이 나갔어요.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3가지입니다. 계약 부채 263억 원이 소진된 뒤 새 계약금이 들어오는지입니다. 차입금 550억 원에 10월 만기를 연장하는지 상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구개발비 지출 속도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똑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여러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지수가 밀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금 사도 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그때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30-40% 먹고 나오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상승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은 이미 익절로 정리했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준비한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 넘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골라내고 긴 호흡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도 단순히 단기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섹터의 성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이 종목의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비나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드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로 후보 물질을 만듭니다. 이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고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로 버는 신약 연구개발 기업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은 없어서 일반적인 사업부문표를 만들 수 없는 회사예요. 매출 전부가 기술 이전 수익한 항목이라 대신 고객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로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별도 기준입니다. 2016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의 기술 성장 기업으로 특례 상장했습니다. 가장 큰 건 영국 소재 고객입니다. 2025년 한 해 732억 원, 비중은 92.2%였습니다. 그랩바디비 플랫폼을 GSK에 기술 이전한 금액이 여기 잡힙니다. 두 번째는 미국 소재 고객으로 58억 원, 7.3%입니다. 사노피 등 기존 계약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나머지 국내 고객은 4억 원, 0.5%로 유한양행과 한독 등 국내 파트너 몫입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로 넘어오면 이 구성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매출 전부가 미국 소재 고객 한 곳에서 나왔어요. 1년 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구성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자회사 2곳을 두고 있고 진행 중인 기술 이전 계약은 10건입니다. 최근 이 회사에 있었던 일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지난 1년 안에 공시와 보도로 나온 것들입니다. 첫째,
지난해 11월 12일 그랩바디비 플랫폼을 릴리에 기술 이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3조 8,072억 원이고 로열티는 별도입니다. 이 중 실제로 받은 계약금은 585억 원입니다. 나머지 3조 7,487억 원은 전부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입니다. 2024년 매출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규모예요. 둘째, 릴리가 계약에 이어 지분까지 들어왔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사회가 릴리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이듬해 1월 10일 보통주 17만 2,553주가 발행됐습니다. 이 증자로 자본이 217억 원 늘었습니다. 배정된 주식은 2017년 1월 29일까지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셋째, 2026년 상반기 매출은 3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779억 원보다 57.8% 줄었습니다. 영업손실 34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이 매출 전액이 미국 소재 고객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계약 부채가 59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분이 상반기 매출과 정확히 같습니다. 넷째, 파트너 두 곳에서 잇따라 악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노피가 올해 1월 29일 ABL301을 우선순위 하향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개발 중단이 아니라 후속 전략 재수립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월에는 컴퍼스의 ABL101을 임상에서도 전체 생존기간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개선됐지만 전체 생존기간은 비슷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파트너사 발표라 DRT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ADC 자회사 넉바이오에 377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3월 30일 이사회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했고 취득 후 지분율은 96.51%가 됐습니다. 넉바이오는 26년 상반기에 120억 원 순손실을 냈고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36거래일, 그러니까 최근 1년치 일봉기입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이 함께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거래량도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52주 최고가와 최저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입니다. 52주 최고가는 올해 1월 28일 25만 7,500원이었습니다. 릴리 계약 공시와 지분 참여 발표가 겹치면서 주가가 가장 뜨거웠던 시점입니다. 다만 하루 뒤인 1월 29일에는 사노피가 ABL301을 우선순위 하향으로 분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날짜가 가깝다는 것과 그게 원인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사실만 짚고 원인은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7월 29일 5만 9,800원까지 내려옵니다. 52주 최저가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76.8% 하락입니다. 이 구간을 설명할 공시는 이 폴더에 없습니다. 직전 공시는 7월 28일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인데 이걸 저점과 곧바로 이으면 없는 인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는 84,100원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208건 참자 테스트 18주였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67.3% 낮고 최저가와 비교하면 40.6% 올라와 있는 자리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 7,080억 원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막대가 매출이고 꺾은 선은 영업이익입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로 그래프를 그리면 진폭이 너무 커서 대신 금액 자체를 봅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25년 2분기 757억 원에서 3분기 14억 원으로 줄었다가 4분기에는 영원히 됐습니다. 그리고 26년 1분기 131억 원, 2분기 197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4분기 매출 영원은 데이터가 빠진 게 아니라 그 분기에 인식할 계약금이 없었다는 계산값입니다. 이 회사에서 매출은 물건을 판 돈이 아닙니다. 받아둔 계약금 중 이번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둘째, 최근 6분기 중 흑자는 25년 2분기 한 번뿐입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407억 원이었어요. 나머지 5분기는 전부 적자였습니다. 26년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340억 원인데 전년 동기는 117억 원 흑자였습니다. 흑자 분기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계약금 인식 시점이 그 분기에 몰렸을 뿐입니다. 셋째, 연구개발비가 매출보다 큽니다. 26년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48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의 148.6%예요. 2014년에는 223.0%, 2025년에는 117.2%였습니다. 이 중 66.2%는 외주 용역비인데 임상을 외부 기관에 맡겨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재무는 순현금인데 차입금 만기가 다가옵니다. 26년 반기말 현금 성자산은 1,650억 원으로 2025년 말보다 530억 원 늘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79.3%에서 57.4%로 내려왔고요. 다만 차입금 550억 원이 2026년 10월 31일 만기로 전액 유동부채로 옮겨졌습니다. 토지와 건물에는 담보 설정액 516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확인할 지점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확인된 추세와 아직 숫자가 없는 항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계약금 인식 스케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분기 매출이 757억 원에서 14억 원, 영원 131억 원, 197억 원으로 움직였습니다. 26년 반기말 계약 부채 잔액은 263억 원인데 이게 남은 인식 재원의 전부입니다. 새 계약이 없으면 매출이 다시 영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계약 부채가 소진된 뒤 새 계약금이 들어오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연구개발비가 매출을 계속 웃돕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024년 223.0%였습니다. 2025년은 117.2%, 26년 상반기는 148.6%였습니다. 매출은 계단식인데 이 비용은 분기마다 꾸준히 나갑니다. 매출이 없는 자회사 넉바이오도 상반기에만 120억 원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반기 지출 속도와 현금 소진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차입금 550억 원이 2026년 10월 31일 전액 만기입니다. 신한은행 차입금 전액이 유동부채로 대체됐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담보 설정액 512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현금 성자산 1650억 원으로 상환 여력은 있지만 갚으면 순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장하는지 상환하는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넷째, 마일스톤은 조건부이고 파트너가 개발을 멈추면 받지 못합니다. 릴리 계약 3조 8,072억 원 중 실제로 받은 건 계약금 585억 원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건부 마일스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노피가 ABL 301을 우선순위 하향으로 분류했습니다. 컴퍼스의 ABL 001을 임상도 전체 생존기간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발 진행 여부를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2번 드러난 셈입니다. 다섯째,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관리 종목 지정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술 성장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매출액 요건은 2025년 매출 794억 원으로 이미 넘겼습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덕분에 요건 적용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 유예는 2026년 12월 30일에 끝납니다. 인증이 갱신되는지 매출이 유예 없이도 요건을 넘는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 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했고 일부 수치는 계산값입니다. ABL 바이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거래 대금이 순식간에 몰리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문자로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함께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문자의 단타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